자, 방정식을 우리가 항상 실근을 구할 줄 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물론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항상 실근을 구할 수 있죠. 근데 3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은 실근을 구할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 이상 가게 되면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걔들 섞인 거, 막 우리가 그리기 졸라 복잡한 함수들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우리가 그리기 되게 복잡한 함수들 많이 있어요. 알겠니? 예. 그러면 얘를 실근을 직접 구하려면 그냥 못 구하는 거죠. 아예 못 구하겠다 싶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못 구한 애들을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개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아니 방정식의 근을 아예 못 구한 것보다는 근이 있긴 있구나, 있다면 몇 개구나, 이 정도로 알면 훨씬 더 많이 알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지면 다 알으라고 안 그래요. 아주 조금 일부라도 알아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 또는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근을 구해서 다 세봤더니 몇 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구하고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낫지 않겠어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fx는 0이라는 말은, 0이라는 거 뭐예요? y좌표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x절편,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면 돼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세면 돼요. 그리고 이 교점의 개수가 정확히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죠. 그런데 선생님, fx가 너무 어려워서 못 그리겠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fx는 그래프 한 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정식 fx는 0을, fx를 그리기 힘들면 적당히 몇 개의 항을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좌변은 더 이상 fx가 아니죠. 걔를 제가 gx라고 할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변으로 넘어간 애들은 hx라고 할게요. 이게 전혀 새로운 식을 쓴 것 같지만 실제 무슨 뜻이냐면, fx에 있는 항들을 적당히 우변으로 넘겨서 방정식을 다시 써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이렇게 바꾸면 이때는 함수를 두 개 그려야 돼요. gx죠. 죄송합니다. gx 그리고 y는 hx의 교점의 개수를 세시면 돼요. 왜냐면 교점의 개수라는 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고, gx는 hx라는 방정식의 실근과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 몇 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 한 개를 그리는 기법인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그래프 몇 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 두 개를 그리는 기법인 거예요. 그래프 한 개가 편하냐 두 개가 편하냐라고 하면 그때 달라요. 두 개가 되게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인가 봐. 왜냐면 고1들은 대부분 그래프 하나만 그려서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거든. 그런데 그래프 두 개가 훨씬 편할 때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시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문제 푸는 게. 자, 다음 문제 한번 봐볼게요. 예제. 이 상태로 그린다고 하면 얘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 얘가 그리기가 되게 싫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꾸더라도 근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그려야 되냐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y는 a 더하기 1 두 개를 그리면 되는데, y는 a 더하기 1은
x와 관계없이 항상 a 더하기 1이라는 숫자니까 상수함수라고 하지 얘를. 얘는 엄청 그리기 쉬운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y는 a 더하기 1. 근데 얘 그린 건 1도 아니니까 이제 뭐만 그리면 되냐면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걸 그려야 되거든요. 이걸 그리는 방법을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빨리 그리는 방법을. 그런데 아예 안 배우면 못하냐?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절대값 기호를 갖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경우에 항상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무엇이에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지금 절대값 안이 0이 된 x의 값은 누구하고 누가 있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죠. 그잖아. 그럼 마음속으로 수직선을 그려서 마일과 1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 개의 구간이 있다. 이 생각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첫 번째 구간은 뭐가 되겠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구간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저 절대값의 부호는 뭐가 돼요? x의 제곱은 1보다 클 거니까 양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저 절대값 안의 부호가 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일 거예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다시 절대값 안의 부호가 양이 될 거니까 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물론 이걸 빨리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수학하에서 배우기도 할 거지만 그려놓고 나서 제가 설명할게요.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제가 지금 표시하는 부분은 각각 마이너스 1과 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란 말이야. 그럼 저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이너스 1의 왼쪽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그리라고 돼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안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될까 안 될까 친구들?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 알아보겠니 얘들아? 왜 안 되는지 알아보겠어? 왜 안 돼? 마이너스 1의 왼쪽하고 1의 오른쪽만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둘 다 그리면 어떡해? 알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 누구 그리라고 했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거 그려야 되는 거 아니니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선 이걸 택하고 여기선 이걸 택하고 여기서 이걸 택한 형태의 그림이잖아. 그잖아.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들 그려놓고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그린 다음에 아랫부분을 접어 올린 것 같은 느낌 아니냐? 맞아요. 전체 절대값이 그려져 있으면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다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그릴 거예요? 뭘 그릴 거야? y는 a 플러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거야. 근데 얘는 a의 값에 따라서 변하잖아. 자, a 플러스 여기 있어요. 교점 몇 개예요? 0개죠. 여기 있으면 몇 개니? 2개지. 여기 있으면 몇 개야? 4개야. 여기 있으면 몇 개야? 3개야. 여기 있으면 몇 개야? 다시 2개가 되는 거야. 이건 마음속으로 쫙 움직이면서 그릴 수 있겠니 얘들아? 마음속으로 움직이면서 그릴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써볼게요. a 플러스 1이 음수일 때는 0개입니다. a 플러스 1이 음수라는 말은 뭐예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2개입니다. 0개입니다. 교점은.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0개요. 마이너스 1이면 저게 y는 0이 되잖아요. 그럼 교점이 2개가 돼요.
왜 1이라고 써놨냐? 마이너스 1인데. 예. 다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얼마보다? 1보다 작으면 여기가 1이니까요. 그죠? 네. 4개가 돼요. a가 1일 때는 3개가 되죠. 그리고 a가 1보다 크면 2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a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a를 모르니까 구할 수도 없지만 맞아요? 그런데 실근의 개수는 잘만 구하고 있죠. 뭘 가지고요? 그래프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방정식의 실근과 부등식의 해 같은 걸 되게 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이때부터 고등수학 상개념반의 학생들이 탈락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고등수학 상개념반 친구들이 너무 어려서 못하겠다 이러면서 막 우수수 빠져나간 시점이 딱 이 시점이에요. 그래프랑 연결할 때 여기서 안 빠지면 어디서 빠지냐면 이제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우수 또 빠집니다. 알겠죠? 와 못하겠다. 그때도 도형의 어떤 그래프적 특성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식을 보면 그림이 떠올라야 되고 그림 보면 식을 떠오르는 경지가 올라야 돼요. 그림을 보면 식이 떠오르는 건 진짜 경지입니다. 그래도 식을 보면 그림은 떠올라야 돼요. 알겠니? 알겠어? 자 다음 문제 풀 때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수이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야 양수면 왠지 더해도 양수이고 곱해도 양수일 것 같지 않냐? 맞아요? 당연히 양수이면 더하면 양수, 곱하면 양수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만 성립하는 얘기냐면 알파, 베타가 실수일 때만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아니라면 두 근이 모두 양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양이라는 것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0보다 크다는 건 0과의 대소를 비교했다는 얘기야. 대소를 비교한다는 건 복소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허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허수는 대소관계를 정의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옆에 뭐가 추가로 필요하냐면 애들이 많이 빠뜨리는 게 뭐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즉 판별식이죠.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거 빠뜨리시면 문제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표. 이걸 빠뜨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학생들 문제 풀 때 이거 빠뜨리면 답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두 근이 모두 음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음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양이거든요. 그렇게 했잖아. 음수끼리 더하면 음수고 그지? 예.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일 거 아닙니까? 근데 얘도 실수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 얘기예요. 선생님 근데 어차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고 음수고 뭐 곱이 양수고 음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다 실수란 얘기 아니야? 그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가 실수란 얘기지 사실은. 그렇지 않냐? 알파 베타가 허수여도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는 실수일 수 있잖아요.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합 4 실수죠. 곱 5 실수잖아요. 그런데 알파 베타는 둘 다 실수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판별식 꼭 따라가야 된다. 두 근이 모두 양에는 판별식이 필요 없어요. 왜? 알파도 양, 베타도 양이니까 알파, 베타가 둘 다 실수란 뜻이야. 그런데 합이 실수고 곱이 실수예요. 이러면 합이 실수고 곱이 실수면 각각의 실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나 따라가야죠. 따라가는 게 정상이다. 알겠지? 그 다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요. 이때는 곱만 음수이면 되거든요.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두 근이 실수가 아닌데 곱이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두 근이 실수가 아닌데 곱이 음수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판별식의 모양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판별식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다고 했죠.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알파 베타가 음이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는 근거하게 수항계수 뭐예요?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이거든요. 이게 음이란 얘기죠. 그럼 분모분자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 둘이 곱해도 음이란 얘기죠. 이 둘이 곱한 게 음이란 얘기는 여기 이 부분이 양이란 얘기죠.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 나왔고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니까 판별식이 어쩐다는 얘기예요?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즉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말만 있어도 판별식은 자동으로 0보다 크다 라는 걸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조건에 포함됩니다. 요 내용을 좀 적어 놓을게요. 즉 알파 베타가 음수이다만 사용해도 이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미 들어있다는 얘기지. 알겠니? 셋 다 판별식은 두 근이 모두 양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이 모두 음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보고도 판별식 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지금부터 진짜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 어려운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일명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라고 하는 내용을 할 거고요.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를 못하는 고1들이 제가 봤을 땐 절반 이상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알겠죠?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가 고1 중간고사에서 굉장히 변별력 있는 소재로 자주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나올 거라는 거 알 거 아니야. 나올 거라는 거 알면서 시험 보러 들어가서 틀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예, 그냥 처음부터 이해하는데 실패했다.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 데리고 이해를 시켜드릴 거거든요. 알겠죠? 제 말 잘 들으세요. 자, 근해분리의 이 근해분리라는 표현 대신에 위치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separation을 이제 직역해가지고 분리라고 쓴 건데 separate는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들이 어떻게 떨어져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분리라는 표현을 쓰면 되게 분리불안이 농담입니다. 분리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근의 위치라는 느낌이 잘 안 오나 봐요. 그래서 이걸 근의 위치라고 번역하는 개념서들도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근의 분리라는 표현을 너무 많은 책들이 쓰고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근의 분리라는 표현을 완전히 없애기 좀 힘든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근의 분리라는 위치도 쓰고 근의 분리라는 표현도 쓰고 위치라는 표현도 쓸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근의 위치를 우리한테 정하라는 말이야. 이 뭔 말이냐면 방정식의 근이 구해져. 그럼 우리가 위치를 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방정식의 근이 안 구해진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해야 방정식의 근이 안 구해지지? 방정식이 미정계수를 갖고 있으면 근이 안 구해져. 보세요. K를 모르는데 어떻게 방정식의 해를 구합니까? 상수항에 미정계수가 있는 거죠. 물론 1차항에 미정계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근해분리 문제에서 다루는 봐봐. 1차항과 상수항에 미정계수가 있습니다. 그죠? 1차항과 상수항에 미정계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해분리에서 다루는 모든 방정식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다?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다. 즉 미정계수를 포함한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근해분리에서 다루는 문제는 미정계수를 포함한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은 근을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못 구한다고. 근데 이놈의 근이 어디에 있다고 문제에서 얘기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오도록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알겠죠? 네.
각 문제마다 요구하는 위치가 달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오도록. 미정계수의 값 또는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결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즉 근해 분리가 뭔지를 아셔야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근해 분리 문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2차 방정식의 근은 결국 누구랑 상관이 있다고 했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상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근이 바뀌려면 그래프가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 근해 분리 문제는 근해 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근을 못 구하는데 무슨 근해 공식이야. 근해 분리 문제는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근해 분리 문제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문제의 조건에 맞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요. 그래프의 고정 조건을 찾는다라고 제가 표현해요. 그래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 움직이면 이제 문제 조건에 맞지가 않게 될 거니까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돼요. 알겠죠? 알겠죠? 예. 이 그래프의 고정 조건을 찾는 게 사실 근해 분리의 문제의 핵심이고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게 경계에서의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y의 부호 또는 대칭 축의 위치, 대칭 축이라고 한번 쓸게요. 그리고 판별식을 이용하게 돼요. 대칭 축과 판별식은 뭔지 알겠는데 경계에서 y의 부호는 뭐냐? 이 경계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근이 뭐 마삼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럼 마삼도 경계고 0도 경계인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문제를 보면 알아요. 알겠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결국 뭘 하기 위해서냐면 학생들이 머릿속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거야. 교육과정을 설계한 사람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일부 모 학원 선생님들이 무조건 답만 나오는 풀이를 가르쳐. 무조건 얘하고 얘를 다 조사해가지고 공통 범위를 찾으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그럼 애들이 그래프도 안 그려보고 그냥 저것만 해보겠지. 그럼 그래프를 움직이는 능력이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안 생기겠지. 그러고 2학년이 되잖아?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알아? 3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가 나와. 4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도 나와.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움직여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힘들 거예요. 힘들 거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힘들 거 알지만 이걸 움직이는 훈련이 안 되면 결국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뭐가 덤으로 얻어져요? 부등식 해가 거저 얻어지는 거죠. 2차 부등식이 절대 안 틀려요. 머릿속에 이미 그래프 다 그려져 버리거든. 그냥 머릿속에 그려진 그래프에서 읽기만 하면 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1등급인 학생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 앞에 나온 내용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이걸 잘하면 특히 더 잘하는 학생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다. 자, 내 말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봐보자. 외우지 마라. 제가 오죽하면 외우지 마라고 써놔요. 외우지 마. 제발 외우지 마라. 외워서 하는 거 아니다. 알겠니? 그래프를 이동시키면서 좀 해라. 이런 얘기야. 자, 한 문제만 풀어보고 마칠게요. 나머지 뒤에 있는 예제들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할 때 알파가 -1과 0 사이에 있다.
그럼 두 근 중에 하나라고 있고 하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는 말은 얘 그래프가 어쨌거나 x축과의 교점 몇 개 간다? 2개 간단 말 아니야. 그럼 근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알파는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친구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미정계수가 상수항밖에 없죠. 그럼 대칭축은 미정계수가 아니잖아. 확정계수잖아.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x는 1 아니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건 당연히 왼쪽에 있겠죠. 오른쪽이 아니겠지. 즉 알파의 위치는 여기야. 이걸 알파가 왼쪽이나 오른쪽에 고민한 학생은 확정계수인 일차항의 계수가 있는데 대칭축의 위치도 확인하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겠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0이 있다는 말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과 0이 뭐가 되는 거야? 경계에서의 y의 부호가 되는 거야. 자 얘들아 마이너스 1을 2차함수에 대입했을 때 이 2차함수가 지금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일 거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겠니 작겠니? 아니 마이너스 1 따라서 올라가 봐. y좌표 0보다 크겠어 작겠어? 크겠잖아. 0이 되는 것까지 허용하겠죠.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으니까.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요. 이걸 경계에서의 y의 부호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뭐가 되니 얘들아? 1 더하기 2 더하기 k가 되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쌤이 그랬잖아. 그지? 그럼 k가 마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만 만족하면 되니? 안 돼요. 봐봐. 만약에 이거만 만족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실근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그래프를 직접 움직여주는 거야. 니네한테 움직여보면 안 움직이니까. 알겠지? 이 상태로 있으려면 이 정도까지 살살 움직이면 괜찮아. 근데 뭐가 문제야? 여기 벗어나면 문제지. 아, 그러면 선생님 x에 0을 대입했을 때는 얘가 y는 k가 나오거든요. 이 k의 부호는 0보다 작아야 되는군요. 같으면 안 돼요. 알파는 0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죠? 그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 k 0 이렇게요. 이게 답이에요. 아니 그래블리를 이상한 데서 배워온 친구들은 잘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선생님 판별식은요? 이러고 있어요. 왜 판별식 안 쓰냐 이거야 나한테. 아니 판별식을 왜 쓰냐? 야 이미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0보다 크거나 같고 0 넣으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안에 갇혀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있어 없어?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야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판별식 쓰는 건데 얘는 이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럼 문제 조건을 다 만족하고 답이 나왔는데 판별식을 왜 찾고 있냐 이 말이야. 그 전에 배울 때 그냥 다 하라고 시키거든. 그네블리 문제는 최소 조건만 가지고 답을 내셔야 그래프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조건을 사용해서 답을 냈다면 사실 틀린 거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최소 조건만 가지고 그래프를 고정시켜야 한다 이 말이야. 알겠냐?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